젊었을 때 셰익스피어를 좋아했는데 셰익스피어의 시 중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구절이 노년은 망각일 뿐이며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젊었을 때 이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노년은 모든 게 다 잊어버리잖아요. 이득 빠지고 귀도 안 들리고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이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목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 나이 들어서 내가 읽은 거지만 그 빅토르 위고라는 시인이 젊음은 아름답지만 노년은 찬란하다. 젊은이는 불을 보지만 나이 든 사람은 그 불길 속에서 빛을 본다. 어제 눈이 참 많이 왔잖아요. 그 나 많이 온 속에 내가 모임이 있어서 수원을 갔어요. 수원을 가면서 어, 옛날 내가 자주 올랐던 팔다산을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그 속에서 아이들이 눈속을 뒹구는 모습을 보고 또 학생들이 학교 그만 나오면서 짤짤거리고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행복해 보이고 야 저게 진정 이 시대의 삶이다. 요즘 용어로 말하면은 저게 디지털 라이프가 아니라 아날로그 라이프고 아날로그 라이프는 많이 아날로그 라이프가 최첨단의 삶이다. 그러니까는 디지털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 회의도 지금 줌으로 하지만은 줌으로 하는 회의하고 실제로 얼굴 마주대고 얘기하면서 칠판에 글을 쓰고 얼굴 마주보고 서로 토론하고 이게 진짜다. 학교 학교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진짜는 그렇다. 진짜 최고의 생산성은 줌으로 만나는 회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실제로 얼굴 보고 그런 회의가 진짜다. 이런 걸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노인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자면은 이 디지털 속에서 새로운 빛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아날로그를 보는 게 나는 노인의 빛이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시니어 라이프와 SDG의 상호를. SDG라는 건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유엔에서 얘기하는 그런 목표 아니에요? 유엔의 SDG라는 거는 그 유엔의 그 지속 가능 발전 목표란 말이에요. 유엔이 설정한 SDG라는 거는 이거예요. 첫째, 인류의 보편적 문제, 예를 들면 빈곤, 질병, 교육, 여성, 아동, 난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써라. 또 관심만 쓰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을 해라. 또 지구 환경 문제 마찬가지고 경제사회 문제, 예를 들면 기술, 테크놀로지의 문제죠. 주거, 기본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노사, 생산 도비, 사회 구조, 법, 경제. 그러니까는 인류의 모든 보편적인 소망을 가장 이 세계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현명할 뿐만 아니라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모여가지고 결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2030년까지 17가지 주요 목표를 갖고 이걸 다시 169개 지분 목표로 나눠서 함께 해결하자 하는 목표고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모든 형태의 뭐 빈곤 종을 이런 식으로 17개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선진국에서 많이 그걸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돈은 내요. 이런 걸 위해서 돈은 내는데 이게 일반 시민들까지 이게 뼛속까지 스며들질 않은 거예요. 얼마나 시급한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요새 그 기후 문제 있어가지고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 분명히 장사를 못하겠으니까 망하겠으니까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각성이 이루어져 가지고 기업도 CSR을 ESG를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SDG를 위해서 당신은 뭘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시니어들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난 개인적으로 국경 없는 의사회에 돈을 냅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과거에는 오디오의 워치도 돈을 냈고 현재도 희망지어 학사라든가 박래 시인이 나오는 걸 나는 문화라든가 이렇게 큰 돈은 못 내고 조금씩 해요. 그리고 시니어 라이프라는 단체도 같이 울고 있고 또
몇 가지 단체, 이런 단체를 하면서 돈은 못 벌, 이게 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은 못 벌지만은 이럴 때 참여하면서 내가 어, 굉장히 얻는 게 많습니다. 행복해져요, 내가. 그리고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 나도 조금 일을 한다. 이런 자부심이 생기고 이런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얘기하는 그런 그 부다페스트 선언하고 유엔의 SDG하고는 뭐가 틀리냐? SDG 개념은 오래됐어요. 전쟁 직후에 말이요. 유엔 헌정을 만들고 이랬잖아요. 그다음에 1972년에 환경선언을 하고 그리고 83년에 WCED 우리말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 이걸 만들고 이렇게 해서 쭉 거기에 어, 유엔 환경 선언으로 27개 원칙을 만들었어요. 내가 이걸 다 읽어봤는데 너무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는 복잡해 힘들어. 근데 이것을 대신할 만한 뭐 모임이 없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부다페스트 선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건 내가 몇십 년 전에 이 책, 여기서 나온 책을 보고 이게 번역이 돼 나왔어요. 고맙게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 주로 모인 사람들은 예술, 문화 분야의 사람들이 모인 비공식 협회예요. 공식 협회는 아니죠. 유엔처럼 말이에요. 근데 세계 현인들이 다 모였어요. 다라이라마 등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모이고 시인, 과학자 다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12가지의 선언을 한 거예요. 그 전에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는 현재 인류가 어딜 행하고 있나? 그 지구 시민들은 내일 무엇을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한 거를 12가지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매일매일 음식을 먹는다는 거, 옷을 입는다는 거, 집을 사고 그 안에서 생활한다는 거, 사람들을 만나고 차를 타고 다니는 우리 일상의 삶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고 다 행복인데 이 속에서 이런 행위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그 워크숍을 했잖아요. 베터 월드 핸드북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말이에요. 어? 어, 돈 쓰는 거, 먹는 거, 여행하는 거 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또의 바람직한 시민의 삶이라는 걸 강의를 했는데 이게 우리만 떠들었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꼭 그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구석구석 그런 행위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고 놀랍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행성의식의 정신에 대한 선언문, 음? 이걸 전에 한번 요약을 해서 제가 얘기했는데 핵심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고 통계를 아는 것 이상의 감정이입적 일체성이 요구된다. 그러니까는 어떤 그 HDG를 알아도 혹은 우리가 기업에서 CSR을 하든 여기에 그냥 어떤 뭐 장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 감정이입적 일체성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그 뛰어난 인물들 예를 들면 유엔 사무총장을 했잖아요. 반기문 씨가. 또 우리 이회창 씨 동생 이회성 씨가 그 WCD의 거기 회장했잖아요. 이런 양반들이 한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우리 그 많은 사람들 속에 가슴 속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발표한 게 그 선각 뭡니까 그 유엔 산하에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그 수많은 활동가들이 있잖아요. 환경운동가도 있고 얼마나 그야말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환경운동 하는 게 보면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감정이입적 일체성이 없기 때문에 감동을 안 주고 이런 걸 느끼고 그래서 내가 참 이게 이런 유엔의 수장들을 하면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감정이입적 일체성이 없기 때문에 아닌가. 뭐 그 사람들 욕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열심히 하셨죠. 열심히 공부도 잘했고 다 열심히 했는데 좀 그런 점에서 아쉽다. 두 번째는 이제 모든 사람이 말이에요. 좀 우리 위험하잖아요. 도대체 그 백 몇십 년 만에 어떻게 최초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온 거예요. 한꺼번에 11월 달에.
이런 걸 해결하려면 말이에요. 자기중심적 편협함의 차원에서 더 넓은 인류와 자연, 그리고 모든 생명체와 지구 중심적인 것으로 다시 한번 글로벌 시티즌십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지구 차원의 위험이 이미 상당히 그 진척이 돼 있죠. 세계는 이미 위험사가 돼 있지만은 더 이상 진척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두 가지가 부다페스트 선언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행성의식의 정신에 대한 선언문, 쉽게 말하면 지구 시민의식에 대한 선언문이에요. 그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주에는 12개 항목 중에 아, 첫 번째 얘기를 하고 오늘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항목은 뭐냐면 이거예요. 전주의 항목은 21세기의 첫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역사의 결정적인 시점에 도달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사회적, 정신적, 문화적 진화의 새로운 단계의 문턱에 와 있다. 현재와 미래의 충격에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 자녀와 손자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그 수많은 보통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현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역사의 결정적 시점에 지금 도달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엔 우리가 동굴에 살다가 50만 년 동안 초원의 삶으로 나온 게 얼마 안 됐어요. 2만 년이 됐게. 그러다가 정착한 마을, 농사를 짓게 되니까 그러다가 국민국가의 삶이 되고 최근에 산업사회가 되면서 국가 중심의 산업국가가 되고 그러다가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상호 연결된 AI 정보국가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가 아주 지수함수적으로 변한 거예요. 서서히 수십만 년 동안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300년 전에 전기기관 만들어지면서 급속하게 이게 너무나 정신없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게 근래 와서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하고 지금 AI 사회가 되면서 아주 이게 극단적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두 번째 선언은 부다페스트 선언 12개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우리의 운명을 선택하는 도전이다. 우리 세대는 우리보다 앞선 수천, 수만 세대 중 하나이지만은 이 지구 상황을 삶의 운명을 결정하라는 부름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앞세대는 그럭저럭 살아도 됐어요. 근데 바로 나이 세대도 아니고 지금 젊은 세대겠죠. 지금 뭐 20, 30대, 40, 50대 이 세대들은 현재처럼 살다가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 수많은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물론 그중에는 트럼프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이 미국 시민으로서는 잘하는 거죠. 미국 개인을 위해서는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는 전쟁 끊고 그리고 이건 잘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겠죠. 그렇지만 전 세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많이 아쉽죠. 많이 아쉬워요. 왜냐하면은 우리 세대가 지구상 모든 인류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수많은 현명한 노벨상 받은 수많은 사람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몇몇 있지만 대부분 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삶에서 시작하는 과정은 우리 자녀와 손자의 삶에 계속될 수 없다. 이 유엔도 마찬가지고 부다페스트 선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평화롭고 협력적인 세계사회에 도달하고 지구상에서 생명, 정신, 의식의 위대한 모험을 계속하기 위한 틀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지구상에서 인류의 임기를 끝내기 위한 무대를 마련할 것이다. 아주 이게 참 끔찍하고 무서운 얘기인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똑같은 말들을 다시 거의 바뀐 게 없어요. 부다페스트 선언은 말이에요. 옛날에 30년 전에 나온 거고 지금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이게 최근에 학교에 다시 실렸다는 거 아니에요.
원문이고, 문제는 뭐냐? 응? 요전에 제가 얘기를 한 건 두 가지였어요. 지구 시민 의식에 대한 호소으로 11번째는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인간의 참된 잠재력은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 우리가 진화하는, 인간의 진화하는 인간 정식 의식은 인류 전체가 공유해야 하는 첫 번째 중요한 동물이다. 그러니까 진화하는 인간 정신에 우리가 협력해야지 욕망에만 치중하는 거. 욕망이 물론 중요하죠. 부자 되자 하고 이명박 씨의 그 얘기는 중요한데 욕망은 제어되어야 돼. 욕망만 다 따라가다는 세상엔 망합니다. 욕망은 프로이드가 얘기하듯이 욕망은 제어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데에 의해서, 초자에 의해서 제어되어야 되는데 그건 얘기하지 않고 자기 국가만 생각한다는 거, 자기 회사만 생각한다는 거, 이건 다 죽지 않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2번째 선언은 뭐냐면은 이러한 그러한 길로 안내할 리더십은 교사와 학교에서 나오지 않으며 정치 및 기업 리더에서 나오지 않지만은 그들의 헌신과 역할은 중요하다. 본질적으로 그러한 리더십은 지도자가 아니라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씨나 뭐 이런 사람들 나오는 게 아니라 각 개인 자신에게 나온다. 그런데 이런 이미 와 있다. 아이들이 보는 만화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새 손주들 보는 내 손자들 보는 만화는 전부 다 지구적 차원이야, 우주적 차원이야, 만화가. 그래서 지구 시민 의식은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어른들이 이론적으로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12가지 다 얘기하지 않고 처음 하루에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얘기하는데 이 뒤에 얘기하는 거는 조금씩 맛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우리 시대 인류 전체가 공유해야 할 리더십의 핵심은 뭐냐? 여기에 그 부다페스트 선언의 그 두 번째 얘기가 오늘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가요를 우리 세대가 이 지구상의 삶의 운명을 모든 생명들이죠.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운명을 결정하려는 부름을 받았다. 이미 생명은 생명체는 상당히 사라졌잖아요. 멸종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멸종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짐승들의 식물들에 이어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다. 영어로 our generation of all the thousands of generations before us is called upon to decide the fate of life on this planet. 난 참 이게 아름다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빨리 속사포처럼 얘기를 했지만은 이 제가 한 말을 잘 다듬어 보시면은 얻을 게 많지 않은가 이런 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처음에 얘기한 걸 지금 이것을 마지막으로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단법인 시니어 라이프가 저희들 저기 욕망만 채울 게 아니라 적어도 연금 받는 사람들은 좀 다른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연금 받는 사람들은 상당한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젊음은 아름답지만 노년은 찬란하다. 젊은 이는 불을 보지만은 나이 든 사람은 그 불길 속에서 빛을 본다. 난 그 빛의 상당한 부분을 부다페스트 선언이 얘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